릴스를 통해 힘을 키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놓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다음에 목표 주가를 385달러에서 284달러로 100달러 낮춰버렸습니다. 아, 많이 낮췄네요. 뭔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목표 주가는 완전 대폭 깎아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주식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두 개 기업의 몰락, 두 개 기업. 하락을 저희가 봤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메타, 괄호 열고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팔입니다. 저는 오늘 메타 플랫폼, 다른 말로 페이스북을 골라봤고요. 저는 페이팔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종목이 서학개미들도 많이 사고 대표적인 좀 기술주들이죠. 근데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하루에 20% 이상 급락하면서 그야말로 나락으로 갔습니다. 폭락주 컨셉답게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일단 페이팔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와, 반토막. 반토막이 넘었죠? 예, 마이너스 60%니까 40% 남은 건데요. 2012년부터 한 10개년치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MDD가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126.08달러인데요.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9.14%. 거의 뭐 차이가 없죠. MDD 마이너스 60% 맞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뭐 페이팔 이제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메타랑 블록, 옛날 스퀘어가 또 주 경쟁사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간 YTD로 페이팔은 35% 빠졌고요. 메타는 29%, 스퀘어도 마이너스 33%, 이제 다 같이 골고루 두드려 맞았고요. 5년치 주가를 보면은 S&P 500이 94% 올랐고, 나스닥 종합이 145% 올랐어요. 근데 메타는 76% 올라서 그 양대 지수 언더퍼폼 했고요. 스퀘어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645%. 페이팔은 210%,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수 수익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뭐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구독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26% 이상 빠지면서 이제 237.7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이 4일 종가는 237.09달러로 약간 뭐 급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었지만 그걸 확 꺾어버린 주가 추이를 보였고요. 메타 주가 급락으로 하루 만에 시총이 2,3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7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증발한 이 시총은 S&P 500에 있는 유명한 기업인 오라클의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 금액이 하루 만에 날아갔어요. 오라클이 날아갔어요? 오라클이 날아갔어요. 오라클 하나가 그냥 네. 통째로 날아갔네요. 오라클 하나가 통째로 S&P 500에서 날아간 것과 같은 효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시총 감소액이 인류 역사상 최대였죠.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유명하신 마크 저커버그 씨도 이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울고 나온 흔적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재산이 300억 달러가 증발을 했어요. 36조 원. 36조요? 일단 뭐 3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으면 저 같아도 눈물이 날 것 같고, 물론 300억 달러가 일단 날아가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 측면에서 좀 부럽긴 하네요. 페이팔은 일단 지난 2월 1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했고, 매출은 6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도 상회했어요. 근데 EPS는 1.11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에 그쳤고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냐? 페이팔은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의 온라인 간편 결제 송금 사업자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수수료 장사입니다. 그냥 서로 돈 많이 주고받고 페이팔 카드 많이 긁으면 돈 버는 구조인데요. 4분기 신규 활성 계정 수가 9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9%. 예, 페이팔 하면 또 다들 벤모,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치페이를 밥 먹고 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벤모를 통해서 더치페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벤모를 통한 송금액은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금액이 약 606억 달러로 29% 올랐는데요. 4분기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1분기 영업실적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EPS는 YOY로 마이너스 28.10%. 가이던스를 너무 낮게 제시했어요. 올해 전체적인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매출은 15에서 17%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고, EPS는 0에서 3.2% 성장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컨센 대비 하회했는데요. 특히 EPS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4.6, 그리고 컨센은 5.25였어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컨센 대비 EPS가 올해 연간으로 12.4%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당연히 25% 가량 빠졌죠. 그럼 너무 과매도 너무 되는 과하게 느낌 빠진 아닌가요? 너무 과하게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EPS 전망치 축소로 인해서 예상되는 멀티플의 감소도 같이 영향이 미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폭락은 EPS 12.4% 감소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하락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발표했던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늘어난 336억 7천만 달러였어요. 이렇게 보면 뭐야 왜 26%나 빠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이 8%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102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PS도 3.67달러로 레피니티브 기준 월가 전망치였던 3.84달러보다 이제 하회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세부 지표인데요. 이제 DAU라고 부르죠. 이게 일간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데일리 데일리 액티브 액티브 유저. 유저 수를 이제 뜻하는 건데 페이스북의 DAU가 19억 3천만 명으로 직전 분기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 안 쓰나 보지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 창업 이래 DAU가 직전 분기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꾸준한 성장세가 사실 이런 성장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정당화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전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DAU는 페이스북의 핵심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유저들이 많아야 뭐 광고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증가세가 꺾였다? 그러면 이건 펀더멘털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저희 뭐 쫄보게임이나 엔듀료나 저나 뭐 셋다 뭐 페이스북은 사실 안 하고 있고 거의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 연배 있으신 분이 이제 장문에 글을 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인스타도 지나친 상업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반감이 생겨서 잘 안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거기다 이제 애플이 반격을 들어왔죠. 그 맞춤형 광고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두 가지 유탄을 다 맞아버린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인데 사업 구조는 단순합니다. 광고, 기타, 끝. 그 중에 광고가 차지하는 게 96% 정도 되고요, 매출에서. 그 광고 수익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애플에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앱 추적 투명성 ATT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은 이 광고주 식별자라는 걸 이용해요. 뭐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어딜 방문하는지 이런 기록들을 이 식별자를 이용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ATT 시행 이후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만 추적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 아이폰 사용자 10명 중에 9명이 동의를 안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서 이 광고 매출 발생이나 이런 것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페이스북과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구글이죠, 구글. 그쵸. 광고 매출 광고 네. 그쵸.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구글도 굉장히 광고 수익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구글은 올랐죠? 가격이 적었죠. 페이스북이 떨어졌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사파리를 눌렀을 때 기본 브라우저입니다. 굳이 애플을 통하지 않아도 IDFA를 통해서 식별하고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전혀 없어서 광고 매출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일단 브라우저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나 이런 그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하회했죠. 굉장히 의존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미천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좀 타개할 만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은 페이스북의 현재라고 할 수 있는 이 광고 쪽 매출은 계속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작년에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리얼리티 랩스. 근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너무 부족해요. 이름만 메타 플랫폼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저커버그가 이번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비전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아직 멀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가야 할 길이 완벽히 정의되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회사의 명운을 걸은 사업, 이름까지 바꾼 사업의 길이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비전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페이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많이 하면 됩니다. 수수료 비즈니스예요. 비자랑 마스터카드처럼 카드 많이 긁으면 그 수수료 매출이 들어오는 거고요. 온라인 커머스는 더 대세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상거래 매출에서 비중이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프라인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트렌드로 봐서는 수수료 많이 벌 거다. 결제 성공 회사다 보니까 매출의 93%가 거래, 결제 기반 수수료에서 발생하고요. 단순하네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수수료 회사입니다. 그 두 분 다 광고에서 수수료에서 광고에서 뭐 수수료에서 근데 이제 페이팔도 왜 시총이 계속 커졌냐? 꾸준한 M&A를 통해서인데요. 간편 결제 말고도 결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피테크들은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페이팔은 B2B 서비스로도 약 9% 정도 기타 매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대출과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또 이제 페이팔 마피아.
이 표현 한번 그래서 들어보셨을 이미지가 네. 좋아요, 사실. 아, 네. 사실 뭐 마피아 하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페이팔 페이팔 마피아도 마피아 이미지가 이건 좋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 멤버인데 페이팔 공동 설립자인 피터 틸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엔지니어 담당했던 맥스 레비친, 링크드인 창업자 레이드 호프먼, 그리고 유튜브 개발자 스티브 첸과 패드 헐리. 듬직하네요. 거의 뭐 네. 유튜브, 올스타 테슬라, 라인업이네요. 링크드인 모두 페이팔 마피아 관련된 소속입니다. 페이팔뿐만 아니라 모든 핀테크들은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핀테크들은 모든 금융 플랫폼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돈 되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이번에 마치 메타가 네. 애플의 iOS 업데이트 이후 실적 가이던스가 떡락하면서 결국 이 돈 되는 데이터를 내가 독점적으로 그쵸. 경제적 혜자를 쌓으면서 네.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핀테크들이 과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상들, 셀러들 잡는 데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B2B는 그대로 껴안고 가면서 B2C로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오프라인 가맹점, B2B 업자도 확대하면서도 오프라인 페이팔 카드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오프라인 카드사예요. 구글페이랑 삼성페이로도 제휴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페이팔 결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 6,595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7등 정도의 시가총액을 자랑합니다. 이 메타의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는 이제 16.94배. 그게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기술주가 20배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16.94배 나쁘지 않습니다. EV, EBITDA 11.20배, 알파벳은 17.17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가치 측면에서 보나 기업가치 측면에서 보나 상대적으로 메타가 알파벳보다는 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메타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 저점 매수를 하실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팀랭크스에 따르면 메타 평균 목표 주가는 330.35달러로 최종 종가 대비 39%가량 높지만 최근 3개월간의 의견을 종합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4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을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이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를 좀 맞춰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모스 연구원은 틱톡의 부상을 예전엔 메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신경을 안 썼지만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페이스북도 릴스를 통해 짧은 동영상 SNS에서 힘을 키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놓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다음에 목표 주가를 385달러에서 284달러로 100달러 낮춰버렸습니다. 아, 많이 낮추네요. 뭔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목표 주가는 완전 대폭 깎아버렸어요. 향후 수개월간 주가 하방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암울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못 끝냈습니다. 이게 좀 타격이 있었던 게 JP 모건이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상장한 이래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페이팔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 약간 여러 투자 의견들이 앞다퉈서 멱살을 잡고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3개월 동안 페이팔은 총 38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냈고요. 28명이 매수, 9명이 홀드, 1명이 매도 의견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 밴드도 꽤 넓은데요. 제일 하단이 125인데 종가랑 비슷합니다. 126달러. 지난주 금요일 종가랑 비슷한데 지금 목표 주가 밴드 하단이 있고요. 목표가 밴드 상단은 이제 좀 비현실적인 268달러. 평균 목표가는 188.65달러로 49%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걸 평가받고 있는데요. 12months forward 목표 주가는 126.161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똔똔이고요. 2022년도 연간 EPS 전망치 밴드는 4.21에서 5.16으로 나오는데 12months forward PER을 26.9로 각각 곱하면 목표가 밴드가 113달러랑 138.8 요게 현재 종가 126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딱 이렇게 범위로 나옵니다. 밴드 넓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팀랭크스의 좀 비현실적인 너무 상방 위주의 이제 목표가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요. 방금 말씀만 들어보면 지금이 적정 주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적정 주가 레벨로 딱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러면 너무 암울한 것 같은데. 투자 의견은 더 암울한 상황인데요. 모거스탠리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일단 유지는 했는데 목표 주가를 217달러에서 19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크리스토퍼 브랜들러 애널리스트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275달러에서 166달러로 거의 100달러 이상 깎아버렸습니다. 2월 4일 미지오도 마찬가지로 뭐 해당 지표가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는 시작한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위로해주는 척을 하면서 근데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메타가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1시간 내내 지금 메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좀 태세 전환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내려온 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향후 투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기술주라고 치기에는 좀 믿기지 않는 이 PER이나 EV, EBITDA나 PEG나 이 모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저는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신봉자잖아요.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공룡들이 이 VR 기기나 AR 기기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그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 사업을 좀 어떻게 그려나가냐에 따라서 지금이 오히려 낮은 밸류에이션에 투자해서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거기서 좀 실패하게 되면 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도 뭐 일단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오프라인 결제가 점차 온라인 결제로 계속 전환이 돼가는 건 또 사실이고요. 어쨌든 페이팔은 사업 모델 자체는 확장성이 있다. 섹터 내 1등이라는 지위는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앞으로도 강고하게 유지된다면 1위를 유지한다면 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데, 반대로 좀 약세론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경쟁 심화, 애플페이라든지 구글페이랑도 싸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알리페이나 위챗같이 범중화권 시장을 이제 장악하기 쉽지 않아요. 또 벤모가 지금은 송금 플랫폼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 P2P 플랫폼 워낙 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쟁자가 또 새로 나타나서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면 또 마찬가지로 벤모의 수익 창출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좀 위안을 드리자면 이제 목표가 지금 뭐 시킹 할바 기준 좀 되게 낮게 나왔는데 그룹 포커스 밸류에이션 또 다릅니다. 207.62달러로 이제 내재 가치를 산정해놨더라고요, 페이팔. 지금 126달러 대비 상방이 39%, significantly undervalued, 심각하게 저평가 중,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주 메타나 핀테크 대장주 페이팔 둘 다 기술주죠. 기술주 비관론이 많은데 사실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월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펀드 스트렛의 그런 희망 섞인 예상도 나왔는데요. 다만 일단 올해 한 해를 통틀어 보면 기술주로 대표되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단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만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낙폭이 적긴 합니다. S&P 500 상장 기업 중 가치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가 뱅가드 S&P 500 밸류 인덱스예요. 연중 시세 변동률이 올해 YTD 기준 마이너스 2%밖에 안 됩니다. S&P가 마이너스 6%인 거에 비하면 선방했는데, 반면에 S&P 500 상장기업 중 성장주에 투자하는 뱅가드 S&P 500 크로스 인덱스 펀드를 보면 낙폭이 거의 뭐 10%예요. 다만 내년 이후를 보면 평가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팩트셋 집계를 보면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가치주 주당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0.5% 늘어나서 성장주 증가율인 7%를 앞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이후로 앞으로 2년간에 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한 가치주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9%에 못 미치는 반면 성장주는 12%여서 가치주를 앞질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9%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024년에 2% 선으로 떨어질 걸 감안할 때 내년 이후를 지켜본다면 아무래도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좀 1년 이내 단기로 잡고 있다면 좀 가치주 쪽을 많이 보는 게 좋고, 나는 뭐 한 2, 3년 정도 묻어둘 거다 이러면은 뭐 지금 성장주를 조금씩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 쫄보게임이와 앤드류가 뭐 앞서서 이제 폭락주를 얘기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오히려 지금이? 추이를 봐가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메타와 페이팔의 대결은 여기까지였고요. 하락폭이 적거나 상승폭이 높은 더 주가가 좋았던 쪽에 투표하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메타 플랫폼 괄호 열고 페이스북의 앤드류였고요. 저는 기호 2번 페이팔 쫄보개미 안광수입니다.